안녕하십니까? 재향군인의 안보교수 장형룡입니다. 향군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순신 서거 424주기에 되새겨보는 멸사번공의 리더십입니다. 지난달 24일 문화재청이 유성룡 대통령을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유성룡 비만기입 대통령 경자로 일종의 달력입니다. 유성룡이 임진왜란 종전 후 2년 뒤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성룡은 금속 활자로 찍은 대통령의 여백에 메모를 많이 적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최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최후와 관련하여 중앙일보 11월 25일자 기사에는 전쟁하는 날에 직접 화살과 돌을 무릅쓰자 부장들이 진두지휘하는 것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출전하여 전쟁을 독려하다가 이윽고 날아온 탄환을 맞고 전사하였다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유성룡은 이순신의 최후를 달력에 표시해 놓고 수시로 지켜볼 정도로 안타까워했습니다. 12월 16일에 이순신 장군이 장렬히 전사한 날입니다. 노량해전을 검색해보면 11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진행됐다고 나오는데 음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1598년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지 424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창원시에서 충무공 이순신 방위산업전을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했는데 날짜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을 떠올리는 이들이 주최 측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잃는 마지막 순간에도 한창 진행 중인 해전을 지휘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은 마치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사후에도 사마이와의 싸움을 어떻게 할지를 예비하는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미리 거북선을 만들도록 했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난중일기라는 기록물도 남겼습니다. 조정의 잘못된 명령에는 자신의 신념대로 거부했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백의종군은 오히려 불명예의 순간에도 국가를 위한 최고의 헌신을 보여준 위대한 순간으로 평가해야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거북선을 이순신과 등치하는 데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계의 고증은 거북선을 이순신이 직접 만들지 않은 쪽으로 모이는 모양이지만 거북선을 외란이라는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군사 작전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데서 이순신의 공적이 지대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선 기술과 무기가 그 자체로 군사적 우위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단적인 예로 탱크를 먼저 발명한 영국보다 전술적으로 발전시켜 기동전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초기 승기를 잡은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거북선을 직접 고안하거나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순신의 탁월함은 퇴색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순신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한 역사학도는 부족한 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공부하면 할수록 흠잡을 때를 발견하기는커녕 그 위대함에 감탄하게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장군의 위대성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지만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만들어준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목숨이 다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적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부하들이 흔들리지 않고 왜군을 격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평소에 늘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고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멸사봉공의 리더십을 보여준
역사의 최고 귀감이라는 평가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순신의 자기희생을 통한 리더십은 부하들을 원칙으로 대하는 엄정함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강한 군율을 세우는 이순신의 모습은 겁에 질린 부하를 즉결 처분하는 영화 명량의 한 장면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중일기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순신은 아주 엄한 리더였습니다. 난중일기에 있는 글을 살펴보면 정유년 12월 초 2일 맑음, 날씨가 매우 따뜻해서 봄날과 같았다. 영암 향병장 유장춘이 적을 토벌할 사유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곤장 50대를 쳤다. 초 4일 맑음, 매우 추웠다. 늦게 김윤명에게 곤장 40대를 쳤다. 장흥교생 기업에게 군량을 훔쳐 실은 죄로 곤장 30대를 쳤다. 이순신은 자신이 지휘하여 나간 싸움에 희생된 부하들의 이름도 난중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무술년 10월 초 2일 맑음, 오전 6시경에 진군했는데 우리 수군이 먼저 출항하여 12시까지 서로 싸워 적을 많이 죽였다. 사도 첨사가 탄화를 맞아 전사하고 이청일도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제포만호 주의수, 사량만호 김성옥, 남해현령 유형, 진도군수 손임원, 강진 현감 송상보는 탄환을 맞았으나 죽지 않았다. 곧 난중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순신의 엄한 리더십은 부하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기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상의 전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고 적절한 대응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유언하기만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와 에너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절에 이순신의 멸사봉공의 리더십은 더욱 빛난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리더십의 진정성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향군 조직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향군의 구성원 각자가 이순신과 같은 자기 희생의 리더십을 겸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오해를 받더라도 잘못을 지적하는 악역도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순신의 부하들에 대한 리더십은 원칙에 따른 엄정함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가안보를 위한 향군의 진정성 또한 원칙에 따른 엄정함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